자,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여러 편의 강의를 통해서 회계가 뭐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회계 순환 과정도 공부를 했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종이에다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옛날이 아니고 IT가 발전한 지금이기 때문에 K랩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K랩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기본 세팅을 하기 위해서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계정 과목 같은 등록들을 하고 그 프로그램 준비를 해놨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장 시작인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입력하는 그 절차 보시는 것처럼 전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K랩 프로그램은 그 전표를 일반 전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일반 전표에다가 K랩에 입력만 하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회계순환 과정의 절차들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붕괴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조회, 손익계산서 조회, 총계정원장 조회, 붕괴장 조회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일반 전표 입력법은 따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알맹이들 말을 바꾸면 계정 과목별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시험 문제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게 전표 입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다음 시간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계정 과목으로 이 공부 전에 간단하게 전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요. 어떻게 K랩에 입력하나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전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자, 전표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전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붕괴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붕괴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전표를 만듭니다. 자, 전달하는 표, 뭘 전달하느냐. 만약에 1월 6일자에 주주로부터 3천만 원 출자를 받아서 근거에 보관한다 라고 하면 근거에 현금을 보관하니까 자산에 현금이 늘겠죠. 3천만 원이. 동시에 이거는 자금의 조달 아닙니까? 자본금이 늘겠죠. 그래서 오른쪽 자금 조달 자본금으로 해서 자산 현금 3천만 원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붕괴인데 여러분 얘는 우리가 학습용으로만 끊는 붕괴인 거고요. 이거를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식의 전표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습이지요. 앞에서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날짜 적어주고 증빙 몇 번째 발생한지 1년 번호 적어주고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주주 출자로 들어왔고 대변에 자본금 주주 출자로 3천만 원 들어왔다. 이런 양식의 전표를 사용합니다. 전표는요 조금씩 양식이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는 이런 종이에다 적는 게 아니에요. 붕괴 입력을 K랩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표의 입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전표의 종류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전표의 종류에는 제일 먼저 입금전표라는 게 있어요. 입금전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현금이 입금되는 그런 거래예요. 자, 좀 아까 여러분 봤던 1월 6일자에 주주로부터 출자금 3천만 원을 받아서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런 모든 붕괴를 다 종이에다가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기재 손으로 적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거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자, 빨간 색깔 종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인 거냐? 입금전표라고 이름 붙여놓고요. 이 전표를 쓸 때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에 대해서 얘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표를 만들 때 원래는 여러분 좀 전 보신 것처럼 전표는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아 얘는 현금이 입금된 거래구나. 굳이 그러면 얘 차변에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오로지 얘만 표시해. 얘만 대만 표시해.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차변 대변이 있나요 없나요? 차대가 없잖아요. 입금전표란 말의 의미는 원래 이걸 실제 이제 제가 이렇게 하얀색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는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잖아. 빨간색 종이를 꺼내 거기다가 딱 보면 얘는
대변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얘는 빨간색에 입금된 내역이야. 뭐가 입금된 겁니까? 현금이. 그러니까 빨간 색깔 전표를 꺼냈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오는 거래에 대해서 이 처리를 하는 건데 어차피 차변은 현금이야. 얘를 적을 필요가 없어. 보시는 것처럼 대변 쪽만 적어주는 겁니다. 자본금 3천만 원. 자, 이유 출자금 수령. 계정 과목 자본금. 여러분 이 말이 되면 다시 말하지만 빨간색이에요? 아, 입금됐구나. 돈이 들어왔네. 무조건 차변은 뭐란 얘기예요? 현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입금된 거래에서 차변을 적지 않고 대변만 적어주는 이런 전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입금된 전표다.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빨간색.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출금 전표도 있는 거야, 출금 전표.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죠. 이게 뭐겠습니까? 현금이 이번엔 출금되는 거래예요. 즉,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임차보증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건물주한테 사무실을 얻어야 되니까 3천만 원을 이렇게 주고 나중에 이 전세가 끝나고 나갈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산이 줄어드니까 여기다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은 이제 자산의 감소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새로운 자산이 생긴 거죠. 이게 왜 자산이냐? 자, 어차피 이 돈은 나한테 없고 좀 건물주한테 갔지만 나중에 건물주한테 나갈 때 내 돈 주세요. 그럼 돈을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미래에 받을 나의 돈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자금의 운영 중에 하나랍니다. 자, 따져보니까 어차피 얘는 돈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파란 색깔로 종이를 만드는 거죠. 제가 지금 파란 색깔 분필이 없어서 빨간색을 적어놨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우고 제가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예, 파란색 분필이 없어요. 예, 파란색 종이를 만든 거죠. 종이에다 기재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대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금 전표죠? 원래는 여러분 이게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계정 과목이 뭐냐? 임차보증금이다. 얼마 나갔냐? 3천만 원 나갔다. 왜 나갔냐? 보증금 줬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는요. 차변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종이가 빨간색 종이가 있고 파란색 종이가 있어. 돈 나가는 거래는 파란색에 적어. 돈 들어오는 거래는 좀 전 입금 전표 빨간색에 적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도대체 이 거래가 돈이 들어오는 거래인지 돈이 나가는 거래인지가 알 수가 없어. 분계를 봐야 하니까. 2분계를 여러분 끊어놓고 나면은요. 2분계를 봐야지 돈 나갔구나. 좀 아까 이 앞에 있던 입금 전표는 분계를 봐야 돈 들어왔구나 알 수 있는데 종이 색깔로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색깔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실무에서 했던 거예요. 왜? 종이에 기재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럼 또 하나 참고할 건 여러분 이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받아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가로 열고 무슨 업체라고 적기로 돼 있죠. 저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나중에 누군가 돈을 받을 일이 있다, 누군가 돈 줄 일이 있다 할 때는 K대입 입력할 때 저렇게 거래처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정리할 때 알려드리고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 거래처 업체 입력하는 거는 잠깐 듣고 까먹으세요. 자, 이렇게 출금 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는 이렇게 이거를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거나 현금 이외에 다른 계정 과목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입금 전표가 아니고 출금 전표가 아니고 무슨 전표입니까? 바로 대체 전표를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볼게요.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오고요. 만 원이 들어오고요. 이자가 10,000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한테 이자를 준 거죠.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죠. 근데 여러분 보통 예금은 근거에 있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의 입출금 거래 발생이 없어. 그럼 얘는 여러분 입금 전표 쓸 수 있을까요? 통장에 들어왔지 근거에 돈이 입금된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 입금 전표가 아니야. 돈 나갔나요? 출금도 아니야. 이런 거래들은 차변만 표시할 수도 없고 대변만 표시할 수도 없고 둘 다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표를 만드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보통 예금 10,000원, 적요
이자 수령. 대변에 이자 수익 잡고 10,000원 줬고, 자, 보통 예금 이자 들어왔다. 이렇게 원래 분계를 다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거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차변과 대변, 얘를 모두 표시하는 그런 전표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체 전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 K랩 입력을 할 때 제가 바로 뒤에서 K랩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다가 입력을 할 때는요, 그냥 원래는 프로그램이 입금 전표도 만들 수 있고 출금 전표도 만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대체 전표도 만들 수 있어.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냥 모두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하자. 여러분,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요, 지금은 이제 IT가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종이 색깔 바꿔가면서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분계 입력만 하면 바로바로 전표가 들어가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역을 뽑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출금, 빨간 색깔 입금, 하얀 색깔 대체, 이런 식으로 종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편하게 얘만 K랩 입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일단 제가 전표 종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전표의 종류를 묻는 문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아요. 제가 최근 5년간 출제된 내역을 뽑아보니까 전표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 문제 나왔던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K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5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3전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다음 각 거래에 대해서 작성하는 전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3전표? 3가지 전표? 뭐겠습니까? 입금, 출금, 대체겠죠. 그러니까 대체, 입금, 대체죠. 자, 1번 볼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분계가 끊기냐면요, 현금이 차변에 둘을 꾸고 대변에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물론 이게 상품 매출이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자, 둘 다 적어도 돼요. 사실은 대체 전표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기준으로 하면 굳이 이 현금 들어온 거를 이렇게 두 개 쓸 필요 없이 얘를 무시하고 얘만 적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들어온 분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에 입금된 전표다. 입금 전표 아니겠습니까? 대체 전표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표시하면 이거 안 적어도 되니까 입금 전표가 맞는 거죠. 대체 전표가 아닌 거죠. 2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자, 상품을 구입하고 그 차변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상품이 들어오겠죠. 근데 뭘 줬답니까? 예금에서 줬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줄어들겠죠. 자산이 줄겠죠. 대변에. 여러분, 얘는 지금 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차변 대변 표시를 다 해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대체 분계가 되겠죠. 대체 전표가 되겠죠. 대체 전표라고 그러네요. 맞는 얘기네요. 정답이 2번인가 봐요. 예, 3, 4번 확인해 볼게요. 직원의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은요, 회식비 XXX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원래 여러분, 정확한 명칭은 회식비가 아니고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거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표시하겠죠. 자, 어쨌든 현금이 나갔어. 이거 표시 안 하고 얘만 표시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불렀습니까? 출금 전표라고 그랬죠. 입금 전표는 빨간색, 출금 전표는 파란색이겠죠. 입금 전표라고 그랬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외상대금을 당좌수표로 받다. 자, 외상대금을 당좌수표로 받았대. 여러분, 그러면요, 당좌수표가 늘어나. 여러분, 저랑 이제 다음번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수표를 받으면요, 자기야수표라 가정을 할게요. 당좌수표랑 자기야수표는 비슷한 겁니다. 자기야수표를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10만 원짜리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쓸 수 있죠. 이거 현금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수표를 받았지만 여기다가 수표라고 적는 게 아니라요, 수표는 현금처럼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현금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대금 받을 게 있는 게 들어온 거죠. 외상대금을 다른 말로 외상매출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현금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적고 얘만 적을 수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돈이 입금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입금전표예요. 입금전표인데 대체전표라서 틀린 말이죠.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아직 수표를 공부 안 했고 아직 외상대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은요. 자, 여러분 2번이 확실히 답인 걸 알 수 있겠고요.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저랑 시간을 두고 수표가 현금이고 외상 매출금이 뭔지를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면 2분기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발라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게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과감하게 패스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 업무를 할 거라면 이 입금전표, 출금전표라는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이어서 K랩에 이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입력해봤던 장산문구라는 회사의 K랩 메인 화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정보관리에서 회사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하고 계정과목 등록 같은 것들을 했었죠. 자, 그 왼쪽에 제가 빨간 색깔 부분 표시한 거 보면 전표 입력 칸이 보일 거고요. 거기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거 보이시죠? 쟤를 딱 클릭하면 일반 전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바로 K랩 띄워놓고 좀 아까 봤던 3개 있었죠.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 분계를 제가 순차적으로 K랩에 입력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3가지 사례를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 클릭하셔서 K랩 실행을 시키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장산문구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컴퓨터에 데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말풍선 딱 누르시면 회사가 쭉 뜨죠. 여러분 그 중에 맨 아래쪽에 장산문구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뜨죠? 자, 일반 전표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뭘 누르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게 되는 거죠. 한번 눌러볼까요? 얘를 여러분 딱 클릭을 하면 이런 입력 창이 딱 뜹니다. 그래서 커서를 딱 보면 일단 월, 일 부분에서 지금 깜빡거리고 있죠? 자, 제일 처음에 입금전표 1월 6일 이렇게 입력을 여러분 딱 하고 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커서가 아래쪽에 이 구분 밑에 까만 색깔 부분에서 지금 들어와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잘 보시면은요. 밑에 구분을 입력하세요라는 요 내용에 보니까 출금은 1번, 입금은 2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쪽에 있는 요 3번과 4번이 우리가 저 앞전에서 공부했던 대체 전표를 입력할 때 쓰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죠, 요게. 여기 출금이 우리가 공부했던 그 출금 전표, 요 입금이 우리 공부했던 입금 전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했던 입금했던 거, 출금했던 거, 대체했던 거 3개 있었죠. 요걸 한번 요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1월 6일자는 주주로부터 출자금 3천만 원을 출자받아 금고에 보관한 거니까 여러분 얘는 입금전표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금전표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럼 여기 입금이라고 딱 떠요. 여러분 여기 뜬 이 입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입금이라는 게 바로 입금전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여러분 여기 계정과목에 가가지고 현금이 들어왔죠. 여러분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입금전표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칠판 강의로 차변 현금은 입금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냥 자본금만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니까 자본금 여러분 입력할 때는 여기 여러분에서 까만 색깔 보이는 이 부분에서 F2를 누르는 거예요. F2. F2입니다. F2. F2를 딱 누르면 자 눌러볼게요. 여기다 갖다 놓고 F2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계정 과목을 찾는 거를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찾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여러분 그러면 기등록된 계정들이 쭉 있다고 했죠. 자본금이라고 된 계정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딱 몇 개 있습니까? 자본금 딱 여기 하나 있잖아요. 331번. 여러분 얘를 딱 바로 클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클릭을 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계정 과목에 자본금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죠. 이제 금액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금액을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가셔가지고 차변 보이시죠?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대변이잖아요. 자본금 여기다 3천만 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000을 계속 여러 개 누르기가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키패드에 오른쪽에 1, 2, 3, 4, 5, 6, 7, 8, 9 있는 키패드 오른쪽에 플러스 마크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플러스 마크. 플러스 기호를 딱 얘를 클릭을 하면 0이 1개, 2개, 3개가 그냥 한꺼번에 확 들어갑니다. 3개가 동시에.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지우고 여기다가 30을 누른 다음에 플러스를 2번 눌러볼게요. 한 번 누르면 3개, 또 한 번 누르면 3개 이런 식으로 3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30만 누르고 플러스 2번 누르면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분계를 입력을 여러분 딱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마우스를 여러분 딱 갖다 대시면은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밑에 화면을 좀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하고 나면 알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분계가 들어가는 거냐면 알아서 분계가 아래쪽 보세요. 위에는 입력하는 칸인 거고요. 아래쪽엔 이게 전표가 생기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금 전표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금 부분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대변에 자본금만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래쪽에 알아서 현금에 3천만 원 들어와 있고 자본금에 3천만 원 들어와 있죠. 제가 설명드렸죠. 빨간 색깔 전표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입력하지 않고 자본금만 입력을 딱 하면 그 상대방 계정 감독은 무조건 현금에 입금이라 그랬죠. 이렇게 차변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위에는 현금 차변 입력을 안 했지만 아래에 이렇게 현금이 생기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이걸 무슨 전표라고 부른다고요? 입금 전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날짜를 바꿔가지고요. 날짜를 바꿔서 자 출금 전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출금 전표는 2월 6일자 했으니까 2월 6일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한국기업에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입력해보면 출금 몇 번입니까? 출금은 1번이죠. 이렇게 여러분 출금을 입력을 딱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출금자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계정 과목은 몇 번 누르라고 했습니까? 이 F2를 눌러가지고 찾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F2를 딱 누르면 여기 창이 딱 뜨는데 여러분 이거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나간 건 현금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 계정인 생긴 계정 과목 임차보증금이잖아요. 여기서 임차만 쳐도 임차보증금 임차자가 있는 게 다 떠.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임차자만 한다? 보시는 것처럼 232번에 임차보증금을 엔터를 딱 치면 되겠죠? 그래서 임차보증금 가서 엔터를 딱 치면 보시는 것처럼 임차보증금이 딱 들어온답니다. 자, 그런데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냐면 한국 기업인데 모든 찾는 것들은 다 F2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F2를 딱 누르면 다 뜹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이라고 쳐보는 거예요. 한국 기업 보이시죠? 이 바가 딱 들어가 있죠? 엔터 탁 치면 한국 기업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적요 입력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차변 금액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까? 3천만 원. 다시 말하지만 0000 누르줄 필요 없이 플러스 한 번에 0세개, 플러스 한 번에 0세개 엔터 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현금이 대변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얘는 출금 전표예요. 이렇게 차변에 보증금 3천만 원만 입력을 딱 하면 얘가 알아서 파란 색깔 전표니까 돈 나간 거를 보고 알아서 대변 현금을 적어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여기 딱 얘를 클릭을 해보면 전표 내역을 아래쪽에 보여준다고 했죠. 출금 전표를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차변에 임차보증금 3천만 원만 입력을 했는데 알아서 밑에 현금이 3천만 원 대변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파란 색깔 종이 3천만 원만 딱 적어주고 임차보증금 적어놓으면 아 돈이 나갔구나 보증금 주려고 이런 내용인데 분계를 굳이 끊는다면 아래같이 보인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대체전표로 가셔가지고요. 대체전표 4월 6일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4월 6일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이게 이자 10,000원을 보통예금 입금 받은 거라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에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얘는 대체전표야. 여러분 대체전표는 몇 번 누르시는 거냐면요.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과 4번을 가지고 입력을 해야 돼서
3, 4번을 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차변 입력할 때는 3번 입력하고 대변 입력할 때는 4번 입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3번이 뭡니까? 차변. 3번을 탁 눌러보세요. 여기서 까만 색깔 구분해 놓고 3을 탁 누르면 알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변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보이시죠? 차변? 예. 자, 계정 과목 뭘로 해야 될까요? 항상 계정 과목은 F2라 그랬죠? 차변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이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이라고만 쳐도 보통자가 있는 게 다 뜨는데 보통자 있는 계정 과목이 얘 하나밖에 없네. 보통 예금. 엔터 치시는 겁니다. 자, 얘는 여러분 받을 채권이 아니에요. 은행에 예금해 둔 내 돈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 채무 입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변의 금액을 얼마 입력하는 거냐? 10,000원. 10,000원 들어왔잖아요. 0003개 플러스 탁 누르는 거죠. 대변도 입력해야 돼. 대변은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 그럼 대변 들어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 가셔서 계정 과목을 뭐로 할 것이냐. F2를 또 누르시는 거죠. 딱 가서 F2 딱 누르시고 이자를 받았어 내가. 정확한 이자 명칭을 모르겠어. 이자라고 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뭐가 뜨냐 보니까 배당건설 이자 상각, 배당건설 이자, 이자 수익, 만기보유 증권 이자. 뭐가 제일 맞겠어요? 느낌상 딱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초심자를 하더라도 이자 수익이 맞겠죠?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앞에 번호들이 붙어 있죠. 901. K랩은요. 900번이 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에요. 아직 알 필요 없으시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를 자 901번을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 들어갔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를 우리가 위쪽에서 이렇게 해서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10,000원,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이자 수익을 집어넣고 나면 아래쪽에 대체 전표라고 생겨서 알아서 이게 자, 보통 예금이 차변에 10,000원 들어오고 이자 수익이 대변에 10,000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위에서 3, 4번으로 대체 전표를 입력을 하나 어차피 위에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입력하나 아래쪽에 전표를 보면 다 표시가 되죠. 여러분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항상 특별한 말이 없으면 K랩에서는 지금 공부한 것처럼 대체 전표로 모든 것을 입력하면 된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강의 끝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개 분계를 연달아 입력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입력은 시험 문제를 공부하려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향후에 우리가 현금 및 현금 모성 자산 뒤에 매출 채권 등등등등 해당 계정 과목을 공부할 때 계속 분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K랩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3번, 4번 무조건 입력하는 게 제일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향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분계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표란 거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K랩 프로그램 입력을 통해서 K랩에서는 입금 전표도 입력할 수 있고 출금 전표도 입력할 수도 있고 대체 전표도 입력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차변 3번, 대변 4번 눌러가지고 대체 전표로 모든 걸 다 입력을 해도 문제가 없나 보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K랩 입력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말씀 드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잘못 입력한 분계의 삭제예요. 삭제. 정식표 입력을 했더니 잘못 입력을 했네? 이거 지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분계 입력할 때 날짜 입력하잖아요. 그 앞쪽에 요렇게 체크박스가 보여요. 체크박스. 그 체크박스 앞쪽 여기다가 여러분 기재를 딱 한 다음에 빨간 색깔에 있는 삭제를 딱 누르거나 F5를 딱 누르면 그 체크 표시한 그 라인이 싹 다 분계가 삭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잘못 입력된 분계 삭제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게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한답니다. 입력하다 보면. 또 하나, 차변과 대변과 금액이 불일치하면 K랩 프로그램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분계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차변, 대변 금액을 항상 동일하게 입력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게 거래처 입력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는 그냥 차변, 대변 분계만 끊어요.
그런데 채권이란 건 여러분 내가 받을 돈이고요. 받아낼 돈인 거죠. 채무는 내가 갚을 돈인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채무가 뭐가 있냐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죠. 언젠가 차입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채권이 뭐가 있냐면 자, 내가 맡긴 임차 보증금이에요. 또 내가 앞으로 받을 외상 대금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외상 매출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돈을 받아내야 돼. 그래서 이 어디서 받아낼 것이냐? 어디다가 갚을 것이냐? 이런 식의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채권 채무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채권이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물건 팔고 못 받은 돈들이거든요. 받으러움은 제가 어음 받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물건 팔고. 선급금, 미리 준 돈이거든요. 미수금, 못 받은 돈이거든요. 대여금, 빌려준 돈이거든요. 임차보증금, 보증금 맡긴 거거든요. 채무, 외상매입금, 원재료 사가지고 오면서 상품 사가지고 오면서 못 갚은 외상대금이에요. 지급어음은 원재료 사가지고 오면서 또는 상품 사가지고 오면서 어음 발행해 준 거죠. 어음 만기되면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미지입금, 기계 같은 거 사면서 돈을 못 준 거예요. 단기차입금, 은행에서 단기를 빌린 돈이에요.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이에요. 이런 부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 중에 채권들, 부채 중에 채무들에 대해서는 입력을 할 때 해당하는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일단 감만 잡으시고요. 감만 나중에 제가 해당 계정 과목을 설명할 때 요게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별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각 계정 과목을 공부할 때 전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 전표의 입력법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전표를 이제 K랩에서는 일반 전표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일반 전표 입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입금 전표, 하나는 출금 전표, 하나는 대체 전표. 입금 전표는 옛날에 빨간색, 출금 전표는 파란색, 요거는 하얀색이어서 입력을 하는 건데 얘는 무조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입력할 때 대변만 입력하는 거죠. 얘는 돈이 무조건 나가는 거니까 대변 현금은 입력 안 하고 오로지 차변만 입력하는 거죠. 얘는 차변되면 다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K랩 입력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입력 요령은 대체전표로 이용을 해서 모든 거래를 대체전표로 입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굳이 지금은 IT이기 때문에 굳이 색깔 구별을 하면서 입금전표, 출금전표 입력할 필요 없다. 얘로 다 해도 된다. 물론 예로 해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얘가 편해요. 그래서 차변 입력할 때는 3번 치고 입력하고 대변 입력할 때는 4번 치고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 입력이 편하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계정 과목 자산의 첫 번째 항목인 현금부터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요 입력 방법 가지고 저랑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현금 계정 과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